박성재의 눈물 피고인 신문이었어요. 변호인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나 이 법정에서 뭔가 입장을 발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성재가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성재가 계엄 당일날 윤석열을 막았지만 실패했고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다.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너무나도 죄송스럽다 라고 하면서 박성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진술할 때 눈물을 흘릴 거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되게 차분해 있어야 돼요. 제가 박성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중계재판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재판 전이고 휴정 때니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박성재가 먼저 들어왔어요. 박성재, 이완규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웃으면서 잡담을 해요. 결심날인데. 그렇게 해서 한참 재판을 받고 있다가 눈물 흘린 다음에 얼마 안 지나가지고 휴장이 들어가거든요. 통상적으로 2시간 정도 재판을 하면 한 15분 정도 쉽니다. 그때 변호인과 이완규와 박성재가 다 나가요. 법정에서 바로 나가면 의자가 있거든요. 지네들끼리 잡담을 합니다. 피낙낙하면서 열띤 얘기를 해요. 그 미안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행동은 못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박성재의 눈물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판 이진관 부장이 담당하거든요. 박성재가 울먹거린 이유는 이 재판이 많은 언론사 그리고 신문에 날 걸 알기 때문에 전 울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박성재가 왜 그러냐, 탄핵까지는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국민들도 있어요. 윤 어게인 세력이죠. 그 세력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의 눈물, 국민들께 충격 드려 죄송. 박성재 떠들고 웃는 건 얘기 안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저도 읽어봤거든요. 안 나와요. 박성재 심의 반성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거 다 부정했습니다. 인정한 게 없어요. 20년 구형이 됐고 6월 9일 이루어지고 이진관 부장이 담당을 하고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기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대요. 특검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안해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 잘못된 거예요. 그 질문 이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있어. 박성재가 눈물 흘리는 거를 도와준 변호사가 이 빨간색 넥타이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오늘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너 윤석열의 지시문건 받았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게 특검입니다. 반대로 그걸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박성재예요. 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CCTV를 딱 보여줬어. 문건이 들고 있던데요? 담화문 같은 문건 하나 주고 나머지 하나를 받았는데 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지시문건 아니다. 또한 CCTV는 대화 내용이 안 나오고 지시문건이 아닌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런 막 대화 과정 속에서 이진관 부장이 딱 물어보는 거야, 박성재한테. 문건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폐기했다고 그러셨잖아. 나머지 하나는 왜 한참 뒤에 폐기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필요하니까 파쇄를 안 했겠죠. 필요하니까. 이거를 이진관 부장이 파고들어요. 근데 박성재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문건은 가져간 것 같은데 내가 폐기 하나 안 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었냐, 강희구 부실장을 딱 부릅니다. 박성재와 이상민이 딱 불러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박성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민이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강희구를 불렀다는 거. 강희구, 이상민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진관 부장이 또 물어봐요. 너 이상민이랑 대화하는 거 CCTV 다 찍혔는데 거리가 바로 옆자리인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냐. 생각보다 멀어요. 그리고요, 저는 강희구를 부르긴 했는데 이상민과 강희구가 뭔가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무슨 대화인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성재. 이러한 상황에서 과천에 있는 법무실 사무실로 갑니다. 거기에서 간부 회의를 하게 돼요. 여기서 크게 3가지의 혐의가 있어요. 첫 번째, 배상업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배상업은 출입국 본부장이에요. 출입국 금지팀을 대기시켜놨다라는 증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성재 측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위증입니다. 얘 거짓말쟁이에요. 본인의 부하를 팔아가지고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신용입니다. 교정본부장이에요.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 말을 듣지 않는 정치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 수용 인원을 확보하는 그런 문건을 지시하고 만들어 온 인물이에요. 박성재 측의 논리가 기괴합니다. 신용에 이 사람 논문까지 쓴 사람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요, 가밀수용이에요. 내가 가밀수용과 관련해가지고 지시 내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나도 잘하나 봐. 그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신용애가 비상계엄이면 감옥에 사람들 많이 들어올 건데, 근데 지금 가밀수용이네. 그러면 3,600명 정도 빼내야겠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서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킥이 있어요. 박성재가 최종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겠죠. 처음 올렸었던 보고서 이름과 두 번째 보고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거를 특검은 어떻게 받느냐? 박성재가 올라온 문건을 보고 제목을 바꾸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특검은 뭐라고 주장하냐? 당시의 일련의 가정 속에서 체포조를 구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합수부가 필요하죠. 이 합수부를 구성할 때는 법무부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검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임세진한테 뭐라고 하고 국장한테 전화하고 심우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총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이 정도의 과정만 보더라도 박성재가 내란을 종사했다라는 것은 100%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당정대에 들어가서 박성재 수첩이 발견되죠. 계엄이 정당하다라는 문건을 만들어요. 이러한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는 안가회동에서도 윤석열의 탄핵을 막고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논리를 만들러 갔다라는 것이 저는 맞아 보여요. 마지막으로 박성재가 최후 진술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콩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내란 행위, 공모민, 주요 임무 수행은 사실이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정신이 없었으며 당시 자신 행동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최후 진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박성재는 구형 20년, 그리고 유한규는 3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구형을 잘 봐야 돼. 구형. 박성재 구형 20년이에요. 제가 특검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형량을 너무 적게 준다라는 거예요, 구형을.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구형을 15년 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박성재도 구형 15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20년 준 거는 왜 20년 줬냐? 이거는 특검이 잘했다가 아니라 이진감 판사님이 잘한 거예요. 지금 한덕수는 징역 23년 선고가 나왔는데 이거 이진감 부장이 했습니다. 구형은 15년이었어요. 특검이 20년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진감 부장이 한덕수에게 23년형을 내렸기 때문에 특검도 그에 발맞춰가지고 구형을 20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재판에서 기대해보는 게 뭐가 있느냐, 배석 판사도 박성재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질문을 많이 해요, 재판부에서. 근데 박성재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잖아요. 말투 자체가 되게 짜증나는 말투였어요, 재판부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박성재가 선고 20년에서 25년 사이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